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은 앞으로도 한동안 여러분들께서 뉴스에서 많이 듣게 되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함께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도대체 언제부터 단일 국가로서 이렇게 해왔는지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아프가니스탄이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그 부족들이 많이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해서 뭔가 복잡하다라고까지는 대강 들어서 알고는 계시는데 이 기본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세기 이전 그리고 이제 그 이후 7세기 이전과 이후는 이슬람교가 들어가느냐 아니냐 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쭉 한번 보겠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영국과 구소련이 들어갔었고 그 이후에 미국이 들어가고 나서의 아프가니스탄의 여러 가지 그 변화 같은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아주 오래전부터 한 5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던 땅이라고 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먼저 보시는 이 지도에서 그 바로 아래 파키스탄 아래 인도가 있고 아프가니스탄의 동북쪽은 그 중국의 신장과 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쭉 올라가면은 무슨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라 아프가니스탄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보면은 이란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더 조금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면서 유럽이 이제 그 나오게 되겠죠. 이란 옆에 이라크가 있고 또 이라크 위에 터키가 있고 바다 지중해를 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리스 이런 식으로 펼쳐져서 쭉 북쪽 유럽으로 가는 것이고 그 아프가니스탄의 북쪽인 우즈베키스탄과 뭐 카자흐스탄 거길 넘어가면서 몽골이 있고 또 러시아가 있고 하는 게 지형적인 그 위치죠. 그렇게 볼 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중국 또 동남쪽으로 가면서 인도 쭉 아시아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이란, 이라크를 거쳐서 바다를 두고 지중해를 두고 또 그리스로 유럽으로 가는 동쪽으로는 아시아,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통로고 과거에도 힘이 없었고 하는 곳이니까 이쪽이 되었건 강대국이 이 통로를 여러 가지 목적에서 차지하려고 많이 했었던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국가로 딱 그 나라를 만들기 그 이전부터 그게 뭐 한 1700년대 이후인데요. 그 이전부터도 외국의 점령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종교도 다양했었고 인종적으로도 적어도 5개 이상의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종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내분이 심했던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기도 합니다. 연도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종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그 파슈툰족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잘 알려졌고 이쪽이건 저쪽이건 지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종족도 파슈툰족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42%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타지크족, 뭐 우즈벡족 등등등등 해서 이제 100%를 인종적으로는 채우게 되는 거고요. 종교적으로는 과거에는 불교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조로아스터교가 있었고 힌두교도 있었고 하지만 현재의 종교를 우선 보자면 현재로서는 뭐 수니 무슬림이 지금은 제가 브리테니커의 자료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만 브리테니커가 2009년도에는 80% 정도가 이제 그 수니 무슬림 그리고 19% 정도가 시아파 무슬림 해서 시아파가 소수면서도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고 탈리반도 시아파를 차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차별하지 않는 다른 국가로 많이 가기도 합니다. 아랍 다른 옆 동네 국가로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뭐 한 전체적으로는
30% 정도까지 시아파로 보고 있는 그런 통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20%에서 30% 정도를 그 시아파 소수로 보고 거의 이제 이슬람교라고 보면 되고, 그곳에도 물론 기독교 신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고요. 시골이 많습니다. 거기가 이제 땅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사람들을 탈출시킬 때도 사이공처럼 하지 못했던 그 여러 가지 이유, 뭐 산악지대 많고 해서 시골이 75.6%, 도시가 한 24.4% 정도 되고요. 현재 이제 무역상의 거래, 이런 것을 보면 2019년, 역시 이 자료는 브리테니카 그 사전의 자료입니다. 가장 많은 그 거래를 하는 나라, 수입에 있어서 수입을 주변이죠. 이란입니다. 이란. 그리고 시아파. 대부분이 이제 수니파가 훨씬 많잖아요. 이슬람교도 가운데서. 그런데 시아가 많은 그 이란이고, 이란 다음에 18.4%입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중국입니다. 이번에 탈리반이 정권을 잡은 뒤에 중국과 러시아, 이런 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 같은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 탈리반에 손을 많이 펼치고 있지만 지금도 17.1% 뭔가를 수입해 오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파키스탄입니다. 뭐 국경도 접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15.6%, 또 카자흐스탄 조금 그 북쪽에 있는 그 동북쪽에 있는 또 우즈베키스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거래로는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인구가 2020년과 2021년 역시 이번에도 브리테니카의 자료입니다. 보면은요, 15살 미만이 전체 인구의 47.2%를 차지합니다. 전체 인구는 뭐 한 3,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15살에서 29살 사이가 또 27.4%. 그러면 합치면 아주 신생아부터 29살, 30살 정도까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60%, 74% 정도 된다는 거예요. 뭐 수명도 짧고 해서 그 다음에는 뭐 30대도 13.3%, 40대로 가면 7.6%, 60대가 3.6%, 뭐 그 이상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85% 이상, 85세 이상은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인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처음 시작을 했었던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래도 희망을 본다면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미국처럼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아프가니스탄도 젊은 그 세대가 힘을 합쳐서 다시 재건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인구적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앞부분 고대는 짧게, 그리고 이제 주로 한 1970년대 그때부터 2020년 지금까지의 아프가니스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힘을 추리지 못하고 있는가? 쭉 한번 그 20년을 돌아보면은 탈리반이 정권을 잡았는데 어떻게 돼갈 것인가를 앞으로 뉴스를 들으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BC 50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 다리우스 1세에 의해서 정복이 됐었던 아프가니스탄이고요. 그때는 단일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BC 329년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이 됐었고, 그리고 또 그리스 이쪽, 바로 그리스 쪽에서 이렇게 오면은 남쪽으로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 보면은 그리스 그 당시에 발칸반도 옛 왕국이죠. 그쪽에서 점령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들어진 타운의 흔적이 많이 있다고 하고요. 저는 아프가니스탄을 가보지 않아서 눈으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요. 종교는 이슬람 이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문화는 한 10세기 말까지도 불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조로아스터교가 이슬람교가 생기기 전에 더
바탕이 되기도 했었던,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힌두교도 있었고요. 인도, 또 인도, 그 과거의 인도로부터의 어떤 그 힘듦, 이런 것도 당한 국가가 아프가니스탄 국가이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또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그걸 더 지키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까지 병합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었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슬람교, 지금은 이슬람교 국가지만 거의 모두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만 수니파냐 시아파냐의 차이지, 7세기부터 한 10세기까지, 그러니까 1000년도 600, 뭐 예를 들어 600년대 말부터 뭐 600년대부터 딱 그 1000년이 되는 이때가 몇백 년 동안 어떤 그 아라비 칸다하르 이런 그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지역들을 정복을 하면서 이슬람교가 이곳에서 생기게 됐죠. 13세기에는 징기스칸의 몽골의 징기스칸의 정복도 받았던 그런 나라가, 땅이 그때는 아프가니스탄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나라가 됐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때는 1747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그 국가의 하나를 쭉 이렇게 볼 때 그 당시에 한국은 어땠었지? 어느 시대였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1747년 하면은 미국이 독립하기 몇십 년 전이잖아요.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때부터는 미국과 한국과 세계를 같이 보죠.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시작되고 기독교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같이 한 4가지 정도는 보게 되는데, 1747년도에 처음으로 말하자면 이제 근대적인 아프가니스탄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가가 생기게 됩니다. 18세기요. 역시 그 파슈툰족이 그 페르시안을 물리치고 나서 하나로 된 겁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제국이었죠.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내전도 무척 많이 거치지만, 이제 그 19세기 영국이 인도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을 합병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요, 영국과 전쟁을 3번을 치릅니다. 2번은 조금 기간 비교적 가깝게 1800년도, 그리고 또 역시 한국과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1919년도에 아프가니스탄과 영국이 가주려고 하니까 아프가니스탄을 2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그게 1919년도였어요. 1921년 뭐 이런 한창 때는 영국이 세계대전에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었던 때잖아요. 그리고 3차 아프가니스탄과 영국과의 전쟁이 1921년. 이제 이때 영국과 전쟁하고 나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더 단단하게 독립을 하게 되는 국가인 겁니다. 그래서 1926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은 어떤 국가가 됐느냐면요. 그러니까 왕국을 선포를 합니다. 그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처럼, 지금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가 한 7군데로 나누어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곳이 이제 두바이지만, 아니면 뭐 아부다비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째로 그 왕이 통치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192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킹 이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중간중간 킹이 자주 바뀌고 쿠데타도 일어나고 다른 나라가 또 누구를 세우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933년까지 굉장히 이제 그 현대화를 하려고 했죠. 이 왕 한 사람은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히르 수하. 이 왕은, 킹은 정말 현대화를 하면서 겉으로나마 이 40년 동안이 1926년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게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 시대에 1934년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을 하거든요. 이름은 뭐 중간중간 조금씩 바꾸긴 했지만, 뭐 공화국자도 붙고 뭐 이런 형태로요. 1934년도에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국가로 인정을 했었던 때는.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또 이제 구소련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953년도 한국과 북한 휴전 했었을 그때 그 소련과 좀 친밀했었던 한 장군이 소련의 힘을 빌고, 그때 이제 그 장군이 왕의
뭐 왕의 사촌이었는데 총리 자리에 올라갑니다. 아프가니스탄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인 그 구소련에서 경제, 뭐 군사적인 도움 요청도 많이 했고 도움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이때도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개혁을 하고 여성들을 공공장소에 나올 수 있게 하고 하는 걸 했거든요. 아직까지 이때까지 탈리반이 등장하지 않았었던 때입니다. 탈리반은 이후로도 수십 년 뒤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1956년도 그 당시에 이제 니키타 프루시초프가 그 서기장이 니키타 프루시초프가 아프가니스탄을 돕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말하자면 일종의 동맹, 아주 힘이 약한 동맹. 수십 년 뒤에 아프가니스탄이 미국과 힘이 굉장히 약한 채로 동맹을 맺어서 완전히 의존만 했던 그런 동맹을 니키타 프루시초프 시대에 1956년도에 아프가니스탄과 구소련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57년도에 그 전부터 계속 어떤 개혁을 해오다가 여성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되죠. 직장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6년도 뭐 이런 때 그렇게 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이미. 그 뒤에 수십 년 뒤에 탈리반이 등장해서 집 밖에도 못 나오게 했었죠. 과거에도 약간의 자유를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경험을 했죠. 그리고 1965년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밀리에도 그렇고 슬쩍슬쩍 공산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리더들이 역시 구소련과 아름아름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연주를 형성을 해놓죠. 1973년도에 라스트 네임이 칸이에요. 이 칸 왕을 쿠데타로 몰아내고 이제 그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 칸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는 겁니다. 왕을 쿠데타로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을 하죠. 대통령을 해서 Republic of Afghanistan으로 이름을 바꾸고 구소련과 더 단단하게 73년도에 이제 뭔가를 맺습니다. 그게 이제 무하메드 다우드 칸입니다. 2년 뒤인 1975년도에 이 칸이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요. 여성의 권리를 더 강화하고 그리고는 반대파를 숙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힘을 얻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항상 남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남의 힘을 얻고 가는 것을 반대했었던 사람들을 숙청을 하죠. 말하자면 구소련의 힘 얻는 것을 반대했었던 사람들을 숙청하죠. 왕을 몰아내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자신을 대통령으로 한 칸이 그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맙니다. 또 3년이 흘렀습니다. 1978년도에 칸은 또 공산당 쿠데타로 본인도 숨집니다. 이런 피해 역사가 계속 그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공산당을 창건했던 멤버인 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뭐 타라키라는 사람인데 나라를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를 또 컨트롤하다 보니까 어느 때까지는 구소련의 힘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공산당이 되고 만들고 했는데 안 되겠다 하면서 구소련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 하고 독립을 선언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정책은 이슬람교 원칙에 의해서 만들겠다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민족주의를 내세웠고요. 아프가니스탄의 사회 경제 정의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구소련에서 독립하겠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벗어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었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공산당 리더들과는 라이벌, 항상 이 안에는 암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프가니스탄에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보수적인 이슬라믹 리더와 또 다른 소수인종의 리더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 파슈툰족이 킹이나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다른 소수인종 등의 리더들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은 뭐 개혁은 무슨 개혁을 그렇게 우리는 우리 것을 지켜야지 하면서 사회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78년도부터 게릴라 운동 같은 것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는 또 뭐 한쪽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구소련의 힘을 여전히 가져가려고 하고 구소련의 힘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쪽에서도 어느 또 필요에 의해서 구소련의 힘을 또 업고 가려고도 하고 너무너무 복잡하면서 내외적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1979년도에 이제 미국과는 미국이 1934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을 국가로 인정을 했으니까요. 79년도에 어떠한 일로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대사가 숨집니다. 미국이 원조를 끊었죠. 약간씩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그리고 나서 역시 대통령과 또 총리 사이에 파워 투쟁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맙니다. 반대편 뭐 총리파였겠죠. 총리파의 지지자들과 마주친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숨지고 말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해 1979년도에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죠. 12월 달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이었죠. 물론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사람은 많지 않았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1980년대 79년 80년대 이렇게 오면서 구소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고 소련에 반대하는 항상 아프가니스탄에는 반군이 있었어요. 구소련에 반대하는 반군, 영국에 반대하는 반군, 미국에 반대하는 반군은 그 이후에 생기게 되겠죠. 1982년도에 전쟁이 하도 심하게 일어나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280만 명이 전쟁을 피해서 파키스탄으로 도망가고 또 150만 명 정도는 이란으로 도망갔습니다. 소련군이 주로 도시에서 강했고 미국이 강했었던 곳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탈레반이 힘을 전혀 못 썼지만 그리고 탈레반은 주로 이제 시골 쪽에서 구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기간 동안에도 게릴라 이때는 뭐 아직 탈레반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게릴라들은 소련에 저항하는 게릴라들은 시골에서 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오사마 빈 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이잖아요. 아주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1984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주의자 오사마 빈 라덴이 처음으로 서류상에 나와 있는 공식적으로 기록상에 나와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처음 방문한 게 1984년입니다. 조지 오웰의 84년도 아니고 레이건 대통령의 84년도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의 84년입니다. 왜 갔을까요? 소련에 대항하는 반군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1986년도에 반군이 소련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미국은 그 당시에 여기를 소련 땅으로 하는 것이 싫으니까 소련 파워 지역으로 하는 것이 싫으니까 반군의 무기를 지원을 합니다. 미국이요. 미국이 그러니까 영국도 그랬었고 그 당시에는 중국도 뭐 그 소련 반군을 지원을 하기도 했었어요. 파키스탄도 그랬었고 1988년도에 오사마 빈 라덴이 15명의 또 다른 이슬람교 신자들과 함께 뭐 알카이다 이런 것 만들고 성전을 주장을 하면서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머물게도 되고 이런 일이 있죠. 구소련에 대한 성전, 정말 성스러운 전쟁, 홀리 워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그 홀리 워, 성스러운 전쟁을 미국과 했었죠. 그쪽의 입장으로 보면은 해서 이슬람교에 따른 국가를 수립해야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1988년부터 더 강해지면서 나중에는 미국이 적이 됐지만 어쨌든 슈퍼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를 아프가니스탄, 아랍 그쪽에 그 주체적으로 세우는데 왜 슈퍼 국가들이 개입을 하느냐. 영국도 싫고 소련도 싫고 미국도 싫다는 얘기입니다. 1989년도에 그 소련이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반군에 이기지 못하고 빠져나오고 말죠. 그때 미국,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구소련이 평화조약을 맺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네바에서. 그 반군을 미국도 많이 지원을 했으니까는요. 해서 당시에 10만 명이 빠져나오죠.
구소련군이. 그럼 이번에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아직 다 나오진 않았어요. 2,500명과 비교하면 당시에 구소련은 굉장히 많은 군대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둔시키고도 아프가니스탄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체제로, 공산주의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몇몇 공산 그 당 같은 것을 창건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잡기도 했지만 끝내 구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구소련화하는 것에 실패하고 나가죠. 그리고 나서도 구소련은 나갔지만 소련이 지지하는 아프가니스탄 내에 공산당 멤버들이 있었고 그 공산당 멤버들은 굉장히 불안했겠죠. 소련이 손들고 나갔었기 때문에. 그래도 10년을 점령을 했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소련의 힘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구소련의 지지를 받는 그 공산당 대통령, 말하자면 꼭두각시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프가니스탄 게릴라가 망명정부의 어떤 그 수장도 만들었죠. 과거 뭐 대한민국의 어느 시대와 비슷하네요. 그렇게 해서 1990년대로 넘어옵니다. 92년이 되니까 구소련이 이미 무너지고 시간이 지났죠. 구소련에서부터의 원조가 끊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의 구소련의 힘도 사라졌다는 거죠. 해서 반군이 정부에서도 또 이제 뭐 구소련에 막 기대다가 배반했었던 뭐 힘의 기울기로 쏠려서 이번에도 역시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이 반군으로 나중에는 무기도 팔고 정보도 주고 기울고 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도 똑같은 겁니다. 1992년도에도 반군이 정부군 배신자들과 함께 그 정부군의 입장으로 볼 땐 배신자요. 카불을 점령을 하죠. 반군이 점령을 하는 겁니다. 수도를. 대통령을 몰아내고 구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입장에서 보면 게릴라 리더가 수도로 와서 정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엔이 그래도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을 우리가 보호해주나? 뭐 이런 제안들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래의 그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그 이슬람교는 학자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쓰잖아요. 법 관련자라든가 뭐 미국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해서 어떤 그 이슬람 그 국가의 이슬람 특히 그 분야의 교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뭐 라바니라는 대통령입니다. 뭐 이름은 다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995년도에 이때 94년, 95년부터 탈리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탈리반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새로 만들어진, 말하자면 보통 미국이나 다른 나라 국가에서는 테러 조직이다.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 조직이다라고 많이 하지만 탈리반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적인 조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군사 조직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교육 조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내전을 겪는 동안에도 가뭄도 너무 심하고 빈곤, 뭐 전쟁, 뭐 이런 것에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전쟁에 지쳤기 때문에 탈리반이 전통적인 그 이슬람익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리반이 딱 들어가면서 아편 재배 같은 것은 불법이다. 뭐 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새롭게 등장하는 권력은 개혁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아편 재배는 불법이다. 범죄도 퇴치한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95년 예전에 50년대부터 한동안 여성들 교육도 받고 하다가 95년 탈리반이 들어오고 나서 여자가 무슨 집밥 출입을 한단 말이야. 교육도 받지 못하게 하고 남자가 없으면 같이 외출도 못하게 하고 뭐 부르카 쓰고 막 눈만 내놓고 다니고 여성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베일을 쓰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슬람익 법에 따라서 공개 처형을 했고요. 대통령도 공개 처형했으니까요. 나중에 또 신체의 어떤 부분을 죄를 저질렀다 하면 절단을 하고 그래서 미국은
탈리반이 정권을 잡았지만 탈리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국가로 인정하다가 탈리반이 정권을 잡고 탈리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1995년부터 99년까지도 계속 가뭄이 이어졌어요. 북한과 비슷해요. 오랜 가뭄이 이어져서 여기가 시골이 75% 이상인 곳이잖아요. 농부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죠. 또다시 뭐 100만 명 이상이 이웃나라로 난민 캠프로 파키스탄으로 갔고, 1997년도에 이제 탈리반이 점점 더 심하게 뭔가를 하게 되면서 이때 하미드 카르자이가 힘을 쓰게 됩니다. 남쪽에서요. 이제 북부 소수인종과 뭐 남부에서 탈리반에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과 하미드 카르자이라는 사람이 역시 파슈툰족이고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요. 이 사람이 또 은행가에서 일하던 사람이잖아요. 탈레반과 싸워서 본인이 나라를 컨트롤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1998년도에 알카이다가 두 군데의 미국 대사관을, 아프리카에 있는 대사관을 폭발을 했어요. 그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대였잖아요. 해서 미사일 공격을 하죠.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80년대부터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뭐 알카이다를 만들면서 거기에 트레이닝 공격 캠프 같은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 캠프를 공격을 합니다. 2000년도로 옵니다. 이제 2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사마 빈 라덴은 이때 이미 국제적인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이 뭐 아프리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이 알카이다가 폭발했다, 미국이 왜 뭐 아랍 국가에 그렇게 힘을 뻗치려고 하느냐, 뭐 이런 형태잖아요. 하면서 그 혐의로 오사마 빈 라덴 송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탈레반에. 근데 탈레반이 안 했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힘을 써서 유엔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를 제재했고, 무역도 경제 개발하기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2001년도에 아주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국제적인 시위 이런 것도 무시하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유명한 불상을 파괴를 했죠. 아주 유명한 불상을 파괴를 했죠. 이슬람의 모욕적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탈레반이 국제 구호 요원 뭐 한 8명인가를 기독교를 전파한다 하면서 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슬람교 그 국가에서는요, 탈레반의 룰에 따르면 개종을, 너 개종해라, 이슬람교인데 기독교로 개종해, 이렇게 하면 사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독교의 많은 사람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기독교 내부에서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선교사들이라던가 기독교를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 하는 사람들을 기독교 내부에서도 비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탈레반이 이렇게 사형이다 하는 것을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교 신자들은 거기서 뭐 기독교 신자들을 붙잡고 이슬람교로 개종하라고 이런 건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고 무리가 있었고, 그러나 이분들은 또 뭐 이 좋은 거를 하느님의,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매너나 법에 따라야지 된다는 게 그 당시의 추세였습니다. 아무튼 국제 요원들이 그렇게 기독교 전파 혐의로 체포가 돼서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됐는데, 아프간에서 이제 몇몇 감옥에 나눠서 수감이 됐다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뭐 협상, 노력 등으로 풀려났죠. 8월 달에 체포됐는데 11월 달에 풀려났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이제는 탈레반에 반대하는 반군들과 탈레반의 정권이 싸우고 하다가 2001년도 9월 11일에 오사마 빈 라덴이 배후에 있는 알카이다가 미국의 국방부 근처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비행기 하이제킹, 자살 폭발, 9.11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며칠 뒤에 미국 관계자가 오사마 빈 라덴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사우디 국적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탈레반에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요구에 오사마 빈 라덴을 주고 알카이다 훈련소 다 폭파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탈레반과 전쟁을 할 것이다. 탈레반이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부시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월 7일이었어요. 탈레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 홀리워를 미국을 대상으로 선포를 합니다. 몇 주를 싸웠죠. 11월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카불도 점령을 했고 탈리반이 칸다하르 쪽으로 남쪽으로 많이 도망쳤어요. 그때 미국이 공습을 워낙에 크게 했기 때문에 금방 탈리반을 힘을 못 쓰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12월 달이 되니까 10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10월 거의 뭐 11월 초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 탈리반 전투 요원들이 마지막으로 지키고 있었던 칸다하르를까지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틀 뒤에 뭐 탈레반이 뭐 마지막 지역에서 뭐 항복하고 이런 등등 하면서 그 당시에 파키스탄에서는 이제 탈레반은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끝이야. The end. 탈레반 룰은 끝났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선언을 했었죠. 그랬는데 그게 2001년도 12월 달이었는데 그 이후로 20년을 버티다가 무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프가니스탄 정규군보다 훨씬 없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에게 대주는 무기도 없고 훈련시키는 그런 세련됨도 없는데 20년 만에 탈리반이 별 총도 쏘보지 않고 카불궁에 대통령궁에 입성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미군이 철군을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돼서 아무튼 2001년도에 하미드 카르자이가 임시 대통령을 하죠. 파키스탄에서 도망쳐서 살다가 입국을 해서 도망쳐서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고 하다가 그리고 뭐 컨퍼런스도 국제적인 컨퍼런스 같은 것 하고 하면서 2002년에 카르자이가 지도자로 선출이 됐고 뭐 이렇게 등등 해서 뭐 2004년까지 임시로 하려고 하고 뭐 등등 했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2004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를 한 거예요. 1,05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후보가 대통령을 뽑는데 18명이 나왔는데 18명 가운데 카미드 하르자이가 55%를 가졌으면 굉장하게 성공을 한 거죠. 누구의 힘이요? 하미드 카르자이만의 힘? No. 과거에는 소련의 힘이었지만 이제는 미국이 지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선이 됐죠. 그리고 의회도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도 미국처럼 양원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선출을 했고 평화적으로 투표를 했고 그러면서 2006년도가 넘어가고 탈리반이 계속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싸움이 강해지니까 나토가 평화유지군을 파견을 합니다. 미국의 힘은 점점 커져가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힘을 키우는 동안 힘을 키우면 키울수록 탈레반은 이제는 더 극단적으로 자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탈레반 리더가 2007년도에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숨졌어요. 잘 알려진 몰라가 뭐 라스트 네임은 잊었어요. 아무튼 뭐 나돌라인가 뭐 아무튼 그렇죠. 사망을 했고 아프가니스탄 남부에서 그리고는 이제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좀 근대 국가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해야지 되겠다 하면서 150억 달러를 지원을 하고 뭐 유럽에서 파리 같은 데서 막 회의하면서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이 부패와 싸우겠다고 약속을 했죠. 아무튼 그렇게 돼서 하미드 카르자이가 부패와 싸운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하미드 카르자이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또 이 대통령이 바뀌어서 2009년도에 그때까지는 부시였지만 미국으로 하면은 오바마가 등장을 하죠. 오바마는 리처드 홀브루크를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의 특별대사로 딱 임명을 해놓고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가 미군을 더 많이 파병을 하겠다. 해서 이제 전투 부대 뭐 이런 그 부대도 전에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원군을 늘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2011년도에 오바마가 2009년도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파키스탄에 그 숨어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암살하죠. 사살하죠. 암살이라기보다 5월 달이었어요.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미드 카르자이가 2012년이 되니까 이제 대통령을 좀
했잖아요. 2006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그 이전부터 권력을 잡고 있고 이제 미군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군대가 그 나라 어떤 도시에 주둔한다는 것은 항상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죠. 크고 작은 사건이. 아프가니스탄 마을에서 미군 병사가 16명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집에서 민간인을 사살했습니다. 그래서 하미드 카르자이는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처음에 미국의 힘으로 대통령이 됐지만 미국 물러나라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프간 군대가 모든 군인 경비 업무를 나토로부터 이양받았죠. 2014년도 오바마가 아프가니스탄 미군을 줄이겠다고 타임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재임 기간 동안에 2016년도까지 얼마큼을 줄이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실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 그대로는 실행을 하지 못했고 그 사이에 이제 2014년도에 지금 도망친 대통령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물론 미국이 영 싫어했다면 당선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나토도 완전히 전투 임무는 끝내고 그 뒤로 미군의 어떤 희생은 점점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나토가 전투 임무를 끝냈다고 하는 것은 그 나토 자체가 미군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유엔군 사령관 한국에서 누가 주도를 하고 그 모든 분야의 힘을 누가 더 많이 씁니까? 작전권 이런 것. 그래서 나토도 미군이 한 것이죠. 이제 미군이 주도하는 나토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14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 군을 훈련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어드바이즈를 한다던가 그런 형태로만 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군하는 계획을 포기를 했고요. 5,500명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2017년도에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군사 개입을 주장을 하다가 테러리스트를 막기 위해서 군사 개입을 해야지 된다고 하다가 끝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끝마금은 탈레반과 협상을 해서 다음 대통령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몇 개월이 지난 5월 1일에 완전히 미군을 철군을 하겠다고 탈리반과 협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근데 탈리반은 협상하고 나서도 미군을 공격했어요. 탈리반의 공격으로 숨진 미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은 완전히 미군을 5월 달에 철군한다 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는 세계의 시선도 많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든 본인의 철학도 그렇고 그만하면 됐다. 20년이나 했으면 됐지. 이제부터는 아프가니스탄이 책임져야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우리가 언제 민주국가를 만든다고 해서 알카에다 섬멸했으면 그 당시에 이미 임무는 끝난 거 아니야? 아니죠. 구소련이나 다른 나라가 다시는 넘보지 못하도록 민주주의를 꼭 피우려고 했었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 또 어떤 인종적인 다양함, 내분, 사상도 가지가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미국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지형적으로 너무 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레반과 협정 맺어놓은 것을 조금 기간만 늘려서 철군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미군 철군 문제 자체는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beautifully done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2021년도 올해 7월 달에 미군이 이제 바그램 공군 기지를 떠나고 있었을 때 이때도 좀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탈레반에게 정보가 넘어갔어도 안 됐고 그만큼 미국도 아프가니스탄 군을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그 사령관도 못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그램 공군 기지를 미군이 떠나면서요. 새벽에 떠나서 다 모든 것은 카불 공항으로잖아요. 카불 공항에 와서 그제서야 미국의 총책임자가 아프가니스탄 그때 사령관이 새로 바뀌었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사령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우리 미군은 지금 그 바그램 공군 기지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카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미국은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시작을 하고 2021년 8월 10일에 탈레반이 여기저기를 테이크오버하기 시작해서 8월 15일에는 8월 15일도 또 한국의 광복절이네요. 완전히 아프가니스탄을 가져가게 된 그런 날이 2021년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쭉 봤잖아요. 우리가 고대부터 살아남기는 많이 살아남았어요.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뭐 페르시안 내왕, 뭐 누구 영국, 소련, 미국 그렇게 해서 또 많이 변하기는 했는데 탈리반이 영원할까? 그것도 또 모르는 일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지금 탈리반의 일이고요. 탈리반이라는 게 원래 학생이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전통적인 이슬람이 그 학교에서 교육, 종교적인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해서 그 무하마드 오마르가 원래 숨졌지만 스승이었고 이 사람을 스승으로 했고 탈리반은 탈레반이라고도 하고 탈리반이라고도 하고 학생이라고 하는데 정치적인 운동, 종교적인 운동, 군사적인 운동, 조직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탈리반이 그 96년부터 2001년까지 과거에 한 아프가니스탄의 4분의 3을 차지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리고 지금 뭐 거의 다 차지했지만 이슬람법으로 나가겠다고 하고 우리가 여성에게도 자유를 주겠다고 하지만 이슬람법 아래 그 안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여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는 지금 탈레반과 친하게 지내려는 국가가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뭐 카타르, 파키스탄,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 터키, 뭐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또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나라고요. 인도, 영국, 미국, 나토 국가 이런 나라들이 이 탈레반에는 완전히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나마 주마간산격으로나마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강혜신이었습니다.